건축 시공 기술사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몽에서 기술사 브이로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탑다운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자, 시공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의 사업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경제성과 공기 역량이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뭐 어버브로 할 거냐, 세미 탑다운으로 할 거냐, 풀 탑다운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공기와 경제성이 달라진다. 요 정도의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뚝을 PRD로 할 거냐 RCD로 할 거냐,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PRD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PRD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풀 탑다운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경이 커져 가지고 RCD로 해야 된다 면 모를까, 이제 웬만하면은 PRD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요, PRD로 할 수 있는 장비의 한계가 파이 1200에서 15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으면 어쩔 수 없이 RCD를 쓴다 라는 정도의 이제 개념이 있으면 좋고요. 킹포스트를 뭐 E 칼럼으로 할 거냐, HBM으로 할 거냐, 뭐 액트 칼럼으로 할 거냐, 요새는 이거 종류가 현장별로, 이거 회사별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개념과 이제 풀 탑다운, 파셜 탑다운이 여기 세미냐, 뭐 어법이냐, 뭐 요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부력이나 지하수 대책, 그 다음에 기계실을 이제 맨 밑에다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뭐 중간축으로 할 거냐, 뭐 이 정도의 검토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가 있고요. 자, 조명은 기본적으로 안전에서도 이야기한다시피 75럭스는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5럭스 이상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탑다운에서 중요한 게 조명하고 환기예요. 이건 뭐 안전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환기를 했을 때 1종 환기, 2종 환기, 3종 환기가 있어요. 그럼 1종은 뭐냐? 기계로 급기해서 기계로 배기하는 거. 2종은 기계로 급기해서 자연으로 배기하는 거. 3종은 기계로 배기하고 자연으로 급기하는 거. 근데 보통 현장에서 2종을 많이 씁니다. 꼭 2종을 써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2종으로 많이 쓴다 라는 정도의, 그리고 요 환기할 때 요런 표 하나 딱 그려놓으면 요거 차별화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알아놓으면 좋고요. 자, 토사반 출구,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뭐 꼭 기술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탑다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 이 토사 반출구라고 봅니다. 그럼 뭐 사이즈 6 곱하기 9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이게 대지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뭐 게이트 하나 있고 여기에 게이트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제 탑다운을 이런 형태로 해서 슬라브를 쳤어요. 그럼 밑에는 토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가고, 슬라브를 다시 칠 때쯤에 요 위에 크람쉘 장비가 앉아가지고 밑에 토공사에 있는 흙을 이렇게 퍼서 날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슬라브를 타설하려고 그러면 레미콘차도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프닝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크람쉘 장비는 어떻게 앉고 덤프가 어떻게 들어와서 크람쉘에 흙을 퍼서 어떻게 나가겠다 라는 계획이 서야 되고, 요걸 할 때 이제 레미콘과 펌프칸은 어떤 부분에 앉아서 타설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조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닝에 따라 밑에 보면 철골도 걸어야 되거든요. 철골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토공사, 철골공사, 그 다음 콘크리트 공사, 요 세 개가 같이 병행되는 게 탑다운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조닝이 만약에 A, B, C, D다 그러면 이 조닝별로 오프닝을 몇 개를 낼 거냐,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실제로 만약에 탑다운 현장에 가시면 요런 게 사전에 계획이 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 라는 정도의 개념을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1층 바닥 보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대지가 요렇게 뭐 편타압이 바뀌고 슬라브가 여기에 뭐 이런 형태로 된다 그러면, 자, 이 바닥을 기본 바닥으로 쓰겠다 그러면 장비가 PRD 장비가 여기 앉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를 박는 거죠. PRD. 그 다음에 요 바닥을 이제 기본 바닥으로 쓰겠다 그러면 여기에 장비가 앉아서 여기에서 박아요. 그러니까 어느 바닥을 기본 바닥으로 쓰겠다, 그 바닥이 이게 1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하 1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닥,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기본 바닥이라는 건 이것처럼 이제 PRD 장비가 앉고 그 다음에 크람쉘 장비가 앉는 그 바닥에 대한 토공 장비 통로와 자재 야적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가지고 요런 형태로 갈 거냐, 요런 형태로 갈 거냐에 따라서 조닝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스트러트 지지가, 그러니까 스트러트라기보다는 이제 빔의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솔직히 공법을 SPS 공법을 쓰느냐 뭐 STD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요 조닝이 약간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조닝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스킵 시공, 요게 지하 1층이에요. 요게 B 3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천정고가 낮아요. 여기에 이제 톱하기나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이제 백호 탱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백호에 탱장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흙을 이렇게 파먹어야 되는데, 이게 높이 자체가 슬라브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스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 때문에 요걸 타설하고 얘를 먼저 타설해서 작업은 기초를 최대한 빨리 치게 되면 위에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먼저 치고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슬라브를 뒤에 하겠다. 요게 이제 스킵 시공일 수도 있어요. 공기를 단축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장비 이동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요런 그림 하나 그려 놓으면, 실제적으로 탑다운 할 때 요런 그림 하나 그려 놓으면 좋은 게,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주차장 기둥입니다. 여기 주차 라인이고요. 요 간격을 너무 짜스트하게 놓으면 이게 이제 저 킴포스트를 박을 때 이 킴포스트가 이런 형태로 기울어요. 이게 정확하게 수직도가 딱 맞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짜스트하게 해 놓으면 여기에 주차 요 폭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주차 계획할 때 철골기둥 오차 반영 요런 글자 하나 딱 적어 놓으면 이제 이게 실제로 탑다운을 좀 해보내구나 라는 거 정도를 이제 알아놓으면 좋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RC로 이렇게 할 경우에 이음 철근을 넣기 힘들면 이렇게 빔 브라켓을 용접하면 된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다 타설할 때 요 공기 유입구하고 타설관에 따라서 요런 형태로 타설이 된다는 그림 하나, 요런 그림 하나 싹 그려주면, 탑다운 문제 나올 때 이렇게 그리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인트에 무수축 몰탈이라든가 요런 거. 근데 이거가 진짜 중요한 게, 트렌드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기술사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 현장에서 이거 안 써요. 이 테두리 뭐 이런 거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 실제로 120회 때 탑다운이 나왔잖아요. 120회 때 탑다운 왔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 눈이 조금 아프시더라도 좀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요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줘야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현장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현장감. 이거는 탑다운 도면에 있는 그림이에요. 탑다운 도면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은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애울 필요는 없고 몇 번 그리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만 있다 그러면 딱 한 그림 정도만 요렇게 연습해 놓고 탑다운이 나오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그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힘든 그림 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렇게 한 개 정도, 스트러트 들어가는 거 한 개 정도만 딱 그려 놓으면, 그러니까 요 정도 그려 놓으면 탑다운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 그림 딱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렇게 그린 사람하고 요렇게 그린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이건 현장 그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이렇게 현장 그림 하나 딱 그려 놓으면 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여기에 이제 CIP가 들어간데, 여기 이제 합벽이 이거 자체가 마감이 안 되니까 여기 합벽을 쳐요. 합벽을 치는데 이렇게 합벽보다 브라켓이 돌출이 되면 마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실질적으로 탑다운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그려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외단열이 요렇게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브라켓이 외단열을 다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요런 것들도 아는 사람만 적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도 저도 기억이 안 날 때, 요럴 때는 이런 거 적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간의 협의가,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SPS 업체와 RC 업체와 철골 업체와 토공업체가 요렇게 하나가 되어서 요런 협의가 미리 사전에 돼야 된다라는 요런 것들도 하나 딱 그려주면 요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괜찮고요. 자, 그리고 지하층 마감할 때 이게 나중에 엄청 몰립니다. 바닥이나 뿜칠 마감. 그러니까 실제로 물었는 건 탑다운이긴 하지만 마감까지 고려가 되면 좀 종합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마감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 템퍼러리 컬럼이라서 얘를 잘랐어요. 그럼 여기 마감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감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바닥에 이제 에폭시 코팅을 주로 쓰잖아요. 에폭시 코팅을 쓰는데 에폭시 코팅으로는 얘가 마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에폭시 라이닝으로 바꿨다 라든가, 여기 무기질개 바닥재, 그러니까 이 무기질개 바닥재라고 말하면 이거 하자가 많이 나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이제 스톤코트라고 해서 이거 많이 쓰거든요. 스톤코트 뭐 업체명이긴 한데, 요런 형태로 이제 이게 에폭시 레진 몰탈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에폭시 레진 몰탈, 요런 형태로 에폭시 라이닝이나 에폭시 레진 몰탈로 에폭시 코팅해서 바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감까지 고려를 해서 탑다운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답안이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공기절감, 자금 확보, 소음 저하 등의 공법이고 뭐 경제성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론을 적을 때 이제 세 페이지 요렇게 적고 나면 요 마지막에 결론에서 땡땡땡땡 적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애워서 적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적고 나면 얘는 진짜 감각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말 그대로 가장 필요한 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요거, 자, 일반적으로 기술사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SOG 슬라본 그라운드, BOG 비몬 그라운드, SOS 슬라본 서포트라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쓰느냐? 안 쓰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올드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쓸 때 슬라브로 지지라느냐, 요렇게 보로 지지라느냐, 이렇게 서포트로 지지라느냐, 기본적으로 RC공법 자체를 요런 형태로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이런 올드 패션한 거를 그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탑다운을 그리시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있는 요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을 위주로 이제 적어야 이제 실질적인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터파기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브라더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